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자, 다음 시간도 역시 네. 글로벌 스토리. 네.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과 함께 우리가 놓쳤을 게 뻔한 중요한 외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 얘기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중국. 네. 지난 중국 맞아, 얘기. 중국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죠. 이번 주는 제일 네. 최고 관심사입니다. 시진핑이 뭐가 된 거예요? 3연임을 했다. 네. 네, 그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지난 일요일에 열렸는데 개막이 네. 됐는데 뭐 몇 달 전부터 매일매일 종종 기사 보셨을 거예요. 예. 뭐 쏟아져 나오죠. 뭐 3년임이 거의 확실시 됐다. 뭐 이런 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연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뭐 아니면은 뭐 그 내용을 보니 뭐 자기 성과를 굉장히 치하한 거다. 아니면 예. 실제로 이런 효과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 뭐. 인민영수 이런 칭호를 썼다.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언론에서 좀 주로 설명하지 않는 내용을 다뤄보자고요. 예, 그래서 화면을 먼저 보시면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 기사는 뭐 물론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언론의 특성을 조금 가려서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예. 여기서 언급하는 그 부분 중에 이게 시진핑을 위해서 뭐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전반적인 내용은 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그 보고서 연설에는 대단한 내용이나 뭐 근거 아니면 또 새롭게 대단히 바뀌는 내용이 없다 이런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시진핑 주석이 내 중심의 공산주의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제로 코비드에 지친 국민이라든지 뭐 부동산 우려에 좀 노심초사한 집주인이라든지 예. 뭐 실업 청년들이라든지 뭐 노후를 맞는 세대들이라든지 뭐 중국 기업들 중에 경제 정책을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좀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거나 예. 아니면 앞으로 좀 이야기를 제대로 좀 들어볼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사예요. 식의 비판이다. 네. 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보태자면 예. 뭐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는 업적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네. 중국을 정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키웠다. 이런 또 업적이 있는데 시진핑은 이번 보고서에 어떤 구체적인 업적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오히려 실제적으로 발전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수치를 보면 역행했기 때문에 더 그런 당위성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으실까.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기에는 네. 성과가 딱히 드러난 성과는 없더라. 네, 왜냐면 그래서 더 약간 당위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기사도 나와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네. 이거는 뭐 시진핑의 야망이 중국 경제 전망의 어떤 그 과제가 되고 있다. 뭐 그래서 내용은 시진핑이 2년 전에 중국의 부를 다시 되돌려서 키우고 2035년까지 중국 경제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내놨는데 예. 그 정책 수립에 좀 관여하는 전문가들이 추정을 해보니 이런 목표는 앞으로 중국 경제가 뭐 한 적어도 15년간 네. 연평균 5% 가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라서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예. 이런 내용이 저 기사에는 들어 있습니다. 어허. 요 기사에 나온 표와 내용인데 왼쪽에 보시는 거는 그 미국의 GDP 성장. 예. 그다음에 중국 여기 빨강색 낮은 게 이런 거고요. 여기에는 연간 그 GDP 그러니까 연간 성장 변화인데 지난 20여 년간 저 빨간 그래프처럼 됐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 내려왔네. 성장률이 전반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중국의 성장 잠재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근거로 그 IMF 분석을 들었는데 제가 밑줄 친 부분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재임 기간 동안 그 생산성, GDP 성장은 대부분 평균 0.6%에 불과하다. 예. 근데 시진핑 이전에 지난 5년 평균은 3.5%였는데 거기서 크게 감소한 거다. 그런 내용을 IMF가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예전 같은 성장률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뭔가 다른 카드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예. 말씀하십시오. 그게 오늘 왜 그러세요? 말을 삼가시 왜 이렇게 말을 삼가고 아니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면 말이 예뻐지나 잠깐 고민을 그냥 말하려고 하다가 이거 예쁘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직 예쁜 말을 준비를 못해서 아니 제가 보기엔 예. 이코노미스트가 네.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시진핑이. 마음에 안 든 거네요. 마음에 그러니까. 안 드는데 뭐라 그럼 뭔가 좀 비판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네. 또 딱히 뭐 비판할 할 것도 없어. 않아. 그러니까 뭐 좀 없나 싶으니까 이거 갖다 가져오고 네, 이거 시진핑 가져오고. 집권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네. 네.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건데 그렇게 따지면 뭐 요즘 영국은 뭐 경제가 뭐 좋습니까? 그렇죠.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이 한 후에 영국 경제 더 나빠졌다는 얘기랑 같죠. 그게 뭐 특히 중국 경제라는 게 예. 그게 뭐 시진핑이 리딩을 하건 리커창이 하던 네. 그게 뭐 얼마나 그게 그 지도자의 역할이 크겠습니까? 다 세계 경제를 반영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그간의 공로를 뭐 스스로 취하하면서 앞으로의 지배력을 좀 굳건히 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왜 통용이 되는 건지 네. 예. 그런 이번 당 대회가 왜 이렇게 언론에 매일매일 나올 정도로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이게 중국의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네. 뭐 총선도 아닌데 왜 시진핑이 3년임이 되느냐 대관식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예.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 내용을 아시면 이후에 나오는 중국에 관련한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해가 예. 쏙쏙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왜 이렇게 난리인지 이건 언더스탠딩에서만 보실 수 있겠다 싶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가져온 화면은 중국 지금 언론사 웹페이지 와, 이거 휘황찬란하네요. 네. 중국 언론사답습니다. 저거. 네. 글로벌 타임즈랑 신화 신화. 근데 네. 이번에 한 게 뭐예요?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네. 맞아요. 총선도 아니고 뭐 한 겁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 이름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예. 이게 당 대회라고도 우리가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하죠. 네. 요즘 이 치면 전당대회 같은 건가 봐요. 민주당 네. 전당대회 뭐 이런 거. 근데 이 행사는 5년에 한 번 열려요. 네. 그래서 5년 임기에 새로운 당 지도자를 선출하는 원래 행사거든요. 근데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의 개혁 개방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매년 5년마다 열리게 됐어요. 예. 근데 한 번은 제 중국인 친구 중에서 네. 우리나라는 당이 여러 개가 정당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선거를 거쳐서 그렇죠. 국가의 지도자를 뽑고 예. 의회를 구성하고 그런다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당이 여러 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런 기억인데 중국은 당 하나가 국가를 통치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산당. 맞아요. 그래서 이번처럼 당 대회가 먼저 열리고 이제 최고위직을 뽑은 다음에 이제 내년 봄쯤에 되면 그 왜 중국의 국회 역할을 하는 그 전국 인민대표 대표회의 있죠. 예. 그거를 열어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집행할 뭐 정책이라든지 그간에 앞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들 이런 거를 다 막 처리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왕실에 해당하는 게 예. 중국은 공산당이네요. 그렇죠. 안 바뀌는 거니까. 그게 하나밖에 없고 안 바뀌는 맞아. 안 거니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당 대회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야 우리가 지난 5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했어. 이런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5년은 우리가 뭐 이런 방식, 이런 골자로 통치를 하려 한다라고 발표를 하는 행사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의 서열 1위는 국가의 대빵, 예. 국가 주석이 되고 2위는 총리가 돼요. 그리고 3위는 전국인민대회 거기에 상무위원장을 맡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번 당 대회에서 이걸 구성을 하는 거예요. 당 서열이 나라 서열이니까 그렇죠. 나라 서열은 따로 안 뽑고 당 서열만 뽑으면 자동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가 결정되는 거고 네.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봐서 이게
그 선거인 건가 보네요. 나름대로의 당간부 선거의 선거. 절차인 거죠.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 당의 그런 구성을 다 하고 정책 방향도 정하는 건데 예. 이번에 이렇게 막 소란스럽게 계속 기사가 나오는 건 이번에 빼박 서열 1위는 시진핑이다. 찜콩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멍콩이요? 예? 찜콩. 찜콩. 찜. 네. 네. 그거를 재확인했다 이거 예상은 했으나 예. 네. 근데 3년 임기를 잘 안 하나 봐요. 원래는 2번만 하고 그만두는 게 네. 그쵸. 보통 관행인 것 같은데 깨졌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5년씩 2번밖에 못 하는데 국가주석이 예. 시진핑이 이제 10년을 하고 원래는 지난번 당대회에서 네. 다음 후임은 누구로 정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쓱 넘어갔어요. 아 그때 정했으면 이번에 그 친구 그분 아니 그 친구 아니지 그분이 되는 건데.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뭐야 쓱 넘어갔다고? 예. 이래서 화제가 됐었고 예. 그 다음에 2018년에 그 국가주석 연임 제한을 없앴어요. 네. 5년씩 2번 할 수 있는 그 연임 제한을 없앤 거죠. 네. 그러니까 3위 연임이 가능하게 법을 바꾼 것도 그때 막 기사가 또 나서서 아. 뭐야 자기가 계속 하겠다는 거야? 약간 아. 그런 식으로 기사가 확 또 났고 예. 또 몇 개월 전부터는 3위 연임 한댄다. 음. 계속 그래서 기사가 나왔던 거고 최근에는 야 그냥 장기 집권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세 또 번만 나오는 하겠느냐. 네. 그럼 이러다가 계속 할 수도 있네요. 4연임, 5연임 계속 뭐. 할 수 있죠. 법을 그렇게 바꿨으니까. 그런데 중국에는 지금 시진핑이 국가주석 이렇게만 하고 있지만 포지션이 3개가 있잖아요. 네. 국가주석 있죠. 총석이 있죠. 예. 그다음에 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석이는 공산당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산당 거의 대빵 같은 거고.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임기가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건 없어요. 예. 네. 그리고 국가주석은 사실은 외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약간 바지사장의 느낌? 프랑스 대통령 같은 느낌이구나. 약간 그런 예. 바지사장의 예. 느낌? 그리고 그래서 그 덩샤오핑 있죠. 덩샤오핑이 그 총서기와 국가주석의 그 직함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 그러면 그는 뭐였어요?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만 역임을 했어요. 아. 근데 다른 타이틀 없어도 사실 군을 쥐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뭐 갖는 그렇죠. 게 진짜 권력이니까 예.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그리고 임기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 덩샤오핑이 장점인한테 국가주석, 총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거 3개를 다 겸임하게 그 지휘 체계를 일원화를 해줬죠. 예.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셋이 계속 다 같이. 3개를 다 어, 하는 어. 방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온 건데 하나는 대표이사고 음. 하나는 뭐 인사 그냥 사내이사고 예. 하나는 대주주 회장 뭐 이런 예. 게 있나 보네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대주주는 대표이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음. 아니더라도 아, 관계는 없다. 네, 그래서 군사위원회 주석을 하고 있는 시진핑이 당 중앙 총석이랑 국가 주석까지 하고 있으니까 더 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사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의 기사에도 이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사인데 예. 이 내용이 여기에도 일부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가 무엇이며 왜 그렇게 강한가? 왜 그건 그렇게 파워풀한가? 네, 여기서 그 Central Military Commission이라는 게 CMC라고 부르는데 예. 이게 그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를 지칭하는 약자거든요. CMC가. 그러니까 중국의 최고 군사 의사 결정 기관이자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군권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다 하는 권한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 대빵이 군 통수권자. 그러니까 그 마오쩌둥이 이런 말 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권력은 뭐에서 나온다? 총구에서 나온다. 정답. 와. 네. 야. 네. 네, 그래서 이 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요게 그 올해 1월 사진이거든요. 군 그 위원회예요, 네, 여기요? 가운데가 주석인 시진핑. 중앙군사위원회. 아, 네. 그렇게 써 있네, 위에. 네. 예. 그리고 양 옆이 부주석. 아. 그다음에 여기 양쪽에 또 끝에 4명. 여기 나머지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예.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된 위원입니다. 뒷줄은 그냥 진급자들. 어떻게 이렇게 서 있어도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까요, 다들? 꼿꼿하게 서러우면 설 수 있지 않나요? 예. 네. 그래서 요런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고. 진짜 중국은 항상
중국 공산당이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러니까 5년마다 이 당대회를 열어서 주석도 새로 결정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공산당이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계획을 우리는 5년 계획 아니면 뭐 10년 계획, 100년 계획을 공산당이 앞으로 우리는 중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런 되게 그러니까 이념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움직이는 그런 나라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을 저도 계속 느끼는 거지만 예. 어떤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린 거는 예. 그 기사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 중국 관련해서 이 당대에 대해서 관련된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브리핑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컨셉 구조가? 자체를 알려드리는 맞아요. 게 앞으로 국내에도 충분히 많이 나오니까 네. 그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역시 중국의 과거, 중국이 좀 걸어온 길을 다 알아야 네. 현재 나오는 이벤트들이 왜 의미가 있는지, 왜 중요한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네, 앞으로 중국을 내다볼 수 있는 지렛대가 되는 것인데 저도 그 이철 박사님 강의 자주 듣지만 역시 안목이 좋으시. 정말. 역시 이런 도움이 되는 좋은 소장님까지 내용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강의에 아, 이렇게 진짜. 많더라고요. 내 그 얘기 왜 안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어 나 지금. 아무튼 그래서 어. 달라진 중국 내용도 좀 들으시면 달라질 중국 내용을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야, 우리보다 낫다. 이렇게 우리보다 파는 낫다. 여러분들. 우리보다 나. 하는 거구나. 아 근데 여러분들의 진짜 많은 제 관심을. 이철 박사님 강연은 그 중국 공산당의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얘기해줘서 진짜 근데 들을만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네.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은 이철 박사님 그 예상이 틀리기를 너무 바라고 있어요. 이거 들었다 보니 너무 재밌는데 무서워요. 이런 아. 반응들을 보이셨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사실상 리더고 네, 그래서 김정일도 국방위원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방을 장악하는 게 그러니까 최고인 거기도 거지.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가주석은 따로 있었다 그러더라고. 누가 따로. 그러니까 뭐 아무튼 회장님이 꼭 대표이사 아니라도 되는 거죠.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이번엔 3연임을 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중국 이야기?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군요.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야.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진핑이 이번 연설에서 대만의 어떤 통일 의지를 강조하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제가 본 보고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1년 전에 썼던 보고서 내용이기는 한데 네. 좀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서 한국 내용이긴 하지만 가지고 왔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요거인데요. 와, 무섭다 무서워. 네.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 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이 6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다. 이 말을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그 데이비드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이유는 그게 민족 부흥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네. 입장에서 남북 통일 하고 싶은 그런 이유가 거죠. 그런 똑같네요. 거죠. 그렇죠. 공산당이 남북 통일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침공을 하면 네.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확전될 가능성도 크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 그 주변 지역에 뭐 미국 공군 기지를 폭격할 가능성이 좀 큰데 미군 비행기 뜨면 불리해지니까. 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해야 될지 미리 정해놔야 된다는 게 그 작년에 발간된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그렇죠. 중국이 대만을 선제 공격하면 네. 대만이 중국을 선제 공격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그렇지. 중국이 대만을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선제 공격하면 우리는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가? 그 매뉴얼을 정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주장하는 쪽의 얘기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미국이 너무 무섭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그랬던 것처럼 네. 중국이 어쨌든 공격 준비를 하면 최소 한 달 전에는 미국한테 들킨다. 예. 러시아도 그래가지고 미국이 경고했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결국 전쟁을 했지만 그리고 대만은 상륙할 수 있는 해안이 한 14개 정도 되는데 거기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네. 대만군이 그래도 좀 유리한 상황이다. 네. 대만 해협은 뭐 파도, 안개, 강풍이 많아서 예. 그 상륙 시도가 가능한 달이 좀 정해져 있어요. 한 3월, 4월, 5월, 10월 정도?
그리고 대만군은 이 17만 정규군과 170만 예비군이 있대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게 첫 상륙을 번째 하기가 이유.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아, 그렇지. 상륙을 상륙할 해야 수 있는- 완전히 점령이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상륙할 수 있는 해변이 몇 개 없대요. 한 10개 정도? 네. 그러니까 그것만 17만 정규군과 170만 예비군이 그것만 막으면 되니까. 아, 그것도 강연에 있는 건데 그 스포. 네. 아, 예. 네. 그리고 또 상륙 작전이 일단 성공을 하려면 예. 공군과 해군이 그 중국이 우위를 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공군과 해군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제공권이라든가 제해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개전 초기에 아예 뭐 오키나와 같은 미군 기지들을 기습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네. 미국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 좀 분산시켜 놓는다든지 뭐 다수의 기지와 활주로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려울 거다. 쉽지는 않다. 네, 그리고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침공하면 이제 러시아랑 같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중국을 경제 제재하겠죠. 그렇죠.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할 건데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경제를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기에는 중국이 선택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카드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또 있고요. 예. 그러나 이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법적으로 독립을 좀 추진하면 중국이 질 수도 있어도 패배를 좀 예상하더라도 진격해서 상륙을 시도할 상륙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있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륙할 것 같지는 않다. 너무 중국한테는 위험한 게 많으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상륙하더라도 가장 예. 현실성이 있는 전투 상황도 나와 있는데 예. 하나는 미사일을 서로 쏘면서 충돌을 해요. 예. 한번 그러고 마는 거. 그러니까 상륙을 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미사일을 쏠 거다. 네.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한다고 하면.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대만 근처의 섬을 기습 점령하고 그냥 들어눕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는 거. 그런 안도 이거는 있다. 이제 아무래도 정규 전으로 그러니까 좀 해상 이어질 봉쇄를 가능성이 하면 있죠. 미군 군함이 와서 비키라고 하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아무래도 국내 보고서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미군이 개입을 하면 우리나라도 그럼 어떻게 어느 해야 한쪽을 되느냐? 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네. 분명히 미국이 좀 지원해줘라고 요청을 할 테고 그랬을 때 어떡하냐? 우리가 결정 참 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고서의 내용이기는 보고서의 합니다. 내용은 네. 중동전 같은 데야 우리가 가깝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니까. 나중에 우리 유사시에는 한국군이 제일 편할 거 아니겠어요. 예. 일본은 우리는 자위대야. 어. 우리는 밖에 나서 전투. 우리한테 공격한 건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안 돼. 그러면 있을 거고. 그러면 미군이 있는 데가 한국 아니면 일본인데. 한국군 좀 보내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예. 대만과 중국에 대한 내용도 이철 박사님 강의 있지 않나요? 진짜 강의 있었던 것 진짜 같은데. 나 박수 치고 싶다 정말. 강의 있었던 것 나는 좀 같은데. 민망하다. 그래서 오늘은 야. 간단히만 제가 네. 한국 얘기를 해드렸고 좀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들은 그- 강의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인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네. 한국에 있는 혹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제일 안 움직이게 신경 하려고. 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해서 네.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내지는 도발 상황을 먼저 만들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시나리오도. 아니 정말. 맞아요. 저도 이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찌 그게 보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대만보다 우리가 더 골치 아픈 그러니까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아무튼 아무튼 저한테 좀 어떻게 속 시원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잘 못하겠네. 어떡하지? 네. 아무튼. 자, 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예. 다음 기사 볼게요. 네. 네. 그러면 시간이 없구나. 1분만 쉬었다. 바로 하시죠. 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사 화면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러시아가요 터키한테 가스 공급의 허브가 될 것을 좀 제안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나서 야 터키 유럽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스 공급국이지 우리 터키가.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예. 앞으로 너희가 이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의 허브가 돼보는 건 어때? 가격 결정권도 갖게 되고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네. 네, 러시아는 이제 제재 때문에 가스를 못 팔게 생겼으니까 네. 잠재적으로 구매자만 있다면 특히 유럽 쪽에 그러면 새로운 가스관을 터키에 이렇게 좀 연결을 해줘가지고 터키를 가스의 허브로 만들어주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 볼게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네. 예. 푸틴이 이러는 거는 사실 뭐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유럽 국가에 좀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파트너를 찾고 싶어서인데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터키 위치가 여기예요. 터키. 예. 그리고 여기가 러시아죠. 네. 여기서 이렇게 러시아하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터키 위치가 아주 기가 네. 막히죠. 네. 이게 보시면 지금 터키의 가스관입니다. 아, 이미 저렇게 터키까지 빨대가 가 있어요? 네, 예. 러시아에서 이렇게 오는 거 있고요. 아.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이 블루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고 털크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게 두 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이란 네. 쪽으로도 이렇게 가는 거죠, 저기? 네 천연가스가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는 겁니다. 아, 이란산 가스가 예. 터키로 오는 거예요? 터키가 예. 수입을 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자국을 거쳐서 유럽 쪽에 중개해서 팔기도 하는 그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터키는 튀르키예는 중개국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건데, 야, 터키가 밸브 잠그면 골치 아픈 나라 많겠구나.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예. 요거를 보시면 이거는 여기에 이 초록색 있죠. 네. 초록색 이 남방가스 코리더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라인 빼고는 네. 다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이에요. 네, 계획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요것만 진짜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스라엘 그 해상 가스를 터키 남부 해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는 게 또 가능해지는. 터키까지만 가면 유럽으로는 가니까. 네, 튀르키예. 튀르키예. 네. 이게 입에 아직 잘 이게 그렇죠. 안 이게 옛날 자료라서 맞아요. 예. 자꾸 터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관련해서 또 나온 뉴스가 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푸틴을 만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네. 야 관련된 아이디어 빨리 검토해봐 하면서 러시아의 제안을 굉장히 환영했다라는 예.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단 그럼 터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당신들이 가스 도매상 한번 해볼래? 그런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손해볼 장사는 안 할 테지만 어쨌든 그 중개국으로 터키를 이용하겠다라는 새로운 대리점으로 네. 터키를 생각 중이다, 러시아. 네. 그러니까 가스 대리점으로. 그런데 이 뉴스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은 말도 안 돼, 해도 안 사, 하는 거절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지금 러시아 가스 유럽 시장 점유율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 40%였다가 네. 지금 7.5% 정도로 굉장히 줄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소식이 있었다. 네, 그런 거 하나 전해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남은 시간은 뭐 어떤 뉴스를 할까요? 뭐 그냥 준비해 오신 것도 재밌는데요? 예, 재밌는 네. 거 다 재밌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표를 볼까 하는데요. 네. 예, 요 표를 하나 보시면 지금 제가 가지고 온 표인데 Tell us how you really feel. 요게 기사가 먼저 근데 이게 예. 지난 그 10월 14일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그 소비자 심리 지수 잠정치를 내놨거든요. 예. 근데 그게 10월께 59.8로 시장 예상치인 59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예. 전달인 9월에 58.6보다도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올해 중반 이후에 20%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 4개월 연속 그 소비 심리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막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예. 약간 반등이다 이거죠. 끄트머리에서. 네.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보다 좀 낙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건데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뢰성. 네. 예.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 하면 보통 그 앞으로의 경제를 예상하는 그 참고 지표이자 어떤 선제적인 경고를 네. 줄 수도 있는 걸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경제는 심리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지수가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랑 네.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뢰하나 하고 역사적으로 따져 보니까 예. 이 지표들이 최대 한 18개월 정도 전에 경기 침체를 예측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서 소비자 심리가 꺾이면 네, 그런 대학 논문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이후에 발생한 6번째 경기 침체가 모두 이 두 지수에서 적어도 6개월 10포인트 전에 하락했던 기록이 있다는 꺾였다.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비자 심리지수, 신뢰지수가 더 이상 미국의 체감 경기를 설명하는데 완벽한 지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하는 기사에서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대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는 뭐 이런 거예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는 4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의 지출은 한 9%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네.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지표를 봐도 미국인들이 좀 우울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현실과 동떨어지게 나오는 게 지금 실업률 어때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시피 한 3.6%. 예. 그리고 뭐 임금은 작년에 한 7% 늘었죠. 그리고 은행 잔고는 거의 3년 전보다 50%가 늘었대요. 예. 그 소비자 체감 지수는 여기에는 뭐 이 표에 아까 보신 표에는 다 안 나와 있지만 네. 이 1970년대 오일 쇼크 기간하고 표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뭐 9.11 테러 이후 2008년이죠. 예. 이때 그리고 대공황 뭐 이런 걸 다 했을 때 그 시기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그러네요. 떨어진 거예요. 요즘이 소비자 기분은 제일 안 좋은데 네. 돈은 많이 돈은 쓴다. 많다. 원래 우울하면 돈 쓰게 돼요. 그런데 왜 우울한 거야 대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상황이 돼버린 거지? 왜 예. 이렇게 역행하게 됐지? 더 이상 왜 신뢰를 할 수 없지라고 예. 했을 때 그 원인을 인플레이션으로 꼽았어요. 음.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5% 미만으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네. 소비 심리는 또 주로 실업률에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는 또 그 이상이잖아요. 뭐 10%, 12, 뭐 이렇게 가까이 되고 실업률은 또 낮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가 한 14%를 웃돌던 1980년보다 소비자 심리가 낮은 이유는 예. 인구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경험해왔기 때문에 하다가 지금의 고물가가 이전 세대보다 우리한테는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와 상관없이 주유소에 갔는데 기름값이 갑자기 뛰었으면 막 화나고 욕 나오고 그냥 그런 거네요. 그런데 왜 소비가 늘어나는데? 소비가 늘어난다며 지금. 욕하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이 말미에는 네. 이걸 쓴 기자가 예. 그 투자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focus on what consumers do, not what they say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말하는 거 말고 행동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라. 아. 지금 비록 미국 경제가 뭐 높은 인플레이션, 불안전한 주식 시장, 네. 뭐 금리 인상 이런 거 다 막 역풍을 직면하고 있지만 네. 노동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말하는 거 말고 실제로 행동하는 어떻게 것에 움직이는지를 더 봐야 포커스를 된다. 맞춰라 투자자들아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너무 신뢰하지 믿지 마라. 아, 요즘 그건- 심리 지수가 그럼 반등하고 있는데 네. 문제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반등을 안 할 것이다? 예전처럼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지표를 삼기에는 지금은 약간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이게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이기 때문은 아니죠? 미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미시간 뭐 좋은 곳이죠. 네. 아니, 저희 학교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네. 해담경제연구소 애진 소장님. 네. 다양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요목조목 얘기들 잘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뭐 기분이 약간 안 좋으시네요.
아니요, 또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예쁘게 말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예쁘게 말할 수 있나 그러다 자꾸 놓치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님. 또 다음 주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네. 뭘 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로 국내적 원인으로 주로 불평등이 이제 움직였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이 똑바로 해야 되고 정책을 똑바로 해야 되고 등등이었는데 주로 국내적 원인으로 움직인 게 전혀 없진 않지만 주로 그렇진 않더라. 그럼 외부적인 요인이 더 컸다. 맞습니다. 중국발 요인이 한국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중국이요? 중국 때문이다. 그 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잘 될수록 불평등은 커질 건데 불평등 커진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상층 요인에 국한해서는 중층과 하층은 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야, 이 시간이 좀 있으면 중층 하층의 솔루션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듣고 싶은데 이분은 한 번 더 모셔서 네. 좀 논리를 파헤쳐봐야 자세하게. 그렇기도 하고 이 논리에도 약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걸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약간 지금 이제 승부욕 이프로님 발동하셨는데 예, 네. 별로 예쁘게 말하시지는 않는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쁘게 말하는 필터가 저의 뇌에 없어요. 입에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예쁘게 하시던 안 대로 나와. 하세요. 하시던 대로. 그러게. 좋았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